그래서 시작은 이걸로. 네. 이게 지금 농이에요.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지금 색깔이. 이분 도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체는 항상 네. 저번에 봤잖아요. 어차피 딱 계류했다가 계류했다가 들어가고. 또 지난주에 저 도축장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네. 보셨어? 네. 현장도 봤어? 오픈해줘서 못 봤어요. 그래요? 최초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날 하고 난 상태. 네. 그리고 이쪽이 엉덩이. 네. 그리고 주로 여기가 제가 얘기했죠. 이 엉덩이 쪽이 깨지면 전기의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싶어요. 네.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척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뼈 여기에 지금 농이 있는 거예요. 농 자체가. 그래서 흘러내린 거죠. 잘랐더니 농 흘러내린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진성? 문산 털게이트는 아니고 농. 지인이는 문산 털게이트. 농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과연. 농. 척추뼈에 붙은 농. 자, 만약에 그러니까 대신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주로 주사를 어디다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목으로 넣습니다. 목. 네. 주사를 여기다 놓지. 네. 그래서 옛날에 목살을 도려냈잖아요. 너무 많이 돌아야지. 조금 털어드릴까요? 추우세요? 괜찮습니다. 목살을 도려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가야. 네. 그래서 요즘은 후지에. 그렇지. 네. 버릴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1, 2가 후지로 갔죠. 네. 후지. 자, 근데 여기 정가긴 하지만 좀 기술이 부족한가 모르겠는데요. 농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볼록볼록한 것들이 나오고 어떤 건 농이 이렇게 차서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사실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거를 이렇게 도려내야 되는데 도축장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농을 제거를 해야 좋죠. 빨간색인데 아무튼 자 그러면 이런 농이 나오는데 이 농이 이제 농이 있었다고 볼 때 농을 제거하고 그러면 손해가 나는 거고 중량이 반영돼서 지육 중량이 줄겠죠. 네. 제거를 하면 그러면 3만 원, 2만 원씩 가잖아요. 지육 중량이 줄고 단가 고배지니까 결국은 지육 단가가 내려가고 그거에 따라 이제 등급별 정산하면 반영이 되는 구조죠. 네. 농에 대한 2차 책임은 농가에 있으니까 네. 피드백이 농가에게 간다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농이 제거가 안 돼. 지육 중량을 그냥 유지했단 말이야. 만약에 이거 제거를 하지 않으면 중량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지육은 그대로 육각으로 가요. 그러면 육각에서 제거를 해. 그럼 지육 단가는 농가한테는 이걸로 농가를 줬는데 육가공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손해죠. 네. 손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작업하는 도축장이 자체 육가공이랑 상관없겠죠. 네. 어디서 제거하든 뭐 도축장에서는 뭐 이걸로 잡고 정산하고 육가공 쪽에 어떤 재무 쪽에서는 뭐 손해로 잡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만회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돼지를 육가공에서 딴 데로 줬다는 도축장에서 만약에 지육을 할 때 그러면 결국은 넘기기 전에 이렇게 된 상태로 팔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다시 어딘가에서 이거 제거를 하고 보낸다는 거고 그 어딘가에서 제거할 때는 이게 실려가고 가는 중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가서 또 칼질 넣을 때 칼에 따라서 하면 그 부위 전체를 다 그러니까 칼을 잘못 넣으면 농이 터지죠. 그럼 또 흘러 오염도 되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해서 나오길 권하고 저희도 얘기를 해주죠. 그런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농은 무조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살에 있으니까 제거가 되는데 척추에 있는 저런 농은 어떻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 질문이. 그러면 척추에 있는 농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지. 이 농은 원인이 백신 주사에 의한 부작 이제 반응, 염증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도려내도 먹을 수 있다. 좋아. 이건 뭐 우리가 질병을 막기 위한 염증 반응이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도려내서 그래 먹는 거 다른 거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건 통과. 근데 저희는 어떨까? 저는
고기를 도려내면 위치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예, 발생된 위치. 얘는 근육, 네 근육이고 저거는 근육. 네, 제거하는 둘다 근육이야. 근육이고 근데 쟤는 뼈니까. 뼈야. 네. 뼈 안에 있는 척수, 뇌 척수. 음, 우리 신경 다발 있잖아요. 거기 발생한 거야. 그럼 신경계에 농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다 그렇지, 아, 그렇지. 돌았다는 거네. 저 농의 원인체 우리가 저걸 뭐 해서 이게 원인이 네. 뭐다라고 밝혀낼 수는 없지만 결과는 알 수 있네요. 결과잖아. 네. 저건 결과니까 헐. 그럼 저 고기는 아예 못 씁니까? 그렇죠, 정답. 위험하니까 폐기. 아, 그럼 농가한테 전화가 가죠. 농가한테 전화하는 일 있잖아요. 출하하면. 예, 아, 돼지가 실어왔는데 얘가 헉헉대더니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난다. 그러면 농가가 이제 하는 거잖아. 네. 일단 계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농가 책임이잖아요. 네. 근데 도축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죠. 태반은. 아, 농이 발생해요. 척추농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거 폐기됐다. 폐기됐다의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그럼 저런 게 나오면요. 그 개체 자체가 고기도 이상해요. 눈에 보이는 육안의 고기는 이상하지 않아. 아는데 네,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은 않아. 거네요. 근데 농이 척추 안에 있는, 그러니까 뼈 안에 있는 척수가 이렇게 녹이 나올 정도의 염증망이 있으면 온 몸에 어디 알지 못하는 모든 데를 다 간다고 보는 거죠. 예. 온통 다 오염이 도니까. 됐다. 예. 그래서 얘는 아, 즉각 폐기. 딱 저런 것도 예. 그래서 폐기된 전화는 이런 게 태반일 거라고 보는 거죠. 한 번도 전화를 안 그러십시오.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아봤어요? 네,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심심찮게 나오는데? 아, 그랬습니다. 네, 적지 않아요.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게 또 하긴,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누출됐으니까 제가 원래 찍은 거지만 그럼 그거는 만약에 몸도 씻긴 발견- 경우도 있어. 아, 수세를 하잖아. 예. 부담했는데 흔적만 남은 경우도 있어 이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잘 봐야 돼. 거기엔 또 구분이 안 되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분할해서 나오는 상태를 보고 캐치를 해야 돼. 전반적으로 스캔을 쭉 했을 때 걸러야 되는 개념이지. 아,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의 손해나 이득을 따지지 말고 예. 이렇게 척추에 녹이 생긴 거는 폐기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 원인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돼지 전체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니까 이렇게 오염된 돼지를 우리가 먹으면 아니 그러니까요. 아무리 익혀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전파가 될지도 모르고 원인체.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폐기를 시킨다. 이게 척추농. 그래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농이 다 있네요, 있죠. 진짜. 네. 다른 사례죠. 농이. 그날 두 마리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제 눈에 잘 보여요. 그러면 저 부장님이 직접 전화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아니요, 저희는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얘기를 해. 이제 옆에 있어요. 네. 그 도축장 관계자 그런 얘기를 해. 그럼 그분이 이제 검사원. 이 농이나 이 위생 쪽은 검사가 판단해요. 폐기한다면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게 전화하면. 아니요, 몰라.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난리의 개념은 저는 겪어본 적은 없지만 당연히 민감한 사안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뭐 그렇다고 유통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건 법상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법적으로 하는 거라 검사관이나 검사관의 개인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분이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찍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찍고 근거를 남겨놓고 폐기된 사진으로 해서 폐기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사진 이게 좀 보이죠? 색깔 네. 얻어맞은 것 같은 거. 저 같이 가니까 형님 등에 엑셀 파이프 자국 있는 것들 많더라고요. 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의심되는 이게 쭉 보세요. 이게 지금 좀 약간 흐릿한데 지금 검붉게 사실 네. 다 이렇게 멍드는 것처럼 이런 네, 있더라고요. 이런 네. 데는 이렇게 네. 좀 파고든 거예요.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막 이런 데는 진짜 상처가 진하죠. 배 있는데 먹는 것도 있고요. 배를 발로 차서 그런가. 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우를 좀 네. 아쉬운 거야. 그래서 제가 등에 진짜 저런 거 많았어요. 등에 저 자국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의심은 사실은 그거예요. 아 이건 뭐 상하차일 때 저번에도 강조했잖아요. 예. 주로 때린 게 아니냐 했는데 때리면 사실은 자국이 생겨요. 이게 때리 맞은 자국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둔중하게 넓게 포진된 거는 이제 또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한테 전화를 달아보니까 이건 눌린 거거나 부된 거다라는 또 거죠. 다시 치고 오거나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돼지 그러니까 차를 보통 상하차 위아래 이단할 때 80마리 실다고 네. 하면 좀 빽빽하게 실어가지고 한 100마리 실었다고 가정했을 때 돼지끼리 끼인다는 거죠. 예. 그럼 끼었을 때 반응은 누군가 올라탈 거고 네. 눌린 놈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올라간 놈도 덜컹하는 순간에 등을 또 위에다 질 수도 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둔중하게 부된 상처라는 거죠. 이렇게 꾹 눌렸든가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잘 지어놓고. 농가분들이 할 거는 너무 많이 실어 보내면 일단 스트레스도 문제고 돼지한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약 연결된 돼지를 납품한다면 특히나 관리에 주의해야 된다. 그분들은 80개 차에 한 40개 실어보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눌릴까봐. 브랜드 추가하시는 분들에. 그러니까 진짜 그게 다 그게- 관리인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일단 돼지가 편하게 와야 돼. 네. 우리도 빽빽한 차 타기 싫잖아요. 사실은. 네. 42인승인데 42인승 고속버스에 빽빽하게 타면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모든 버스 타야 우등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등과 그러니까 고속의 차이야. 근데 이거 심하면 또 돼지끼리 또 부딪히고 하니까. 근데 또 하나는 제가 계류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샤워를 하고 좀 2시간 정도 기본 2시간 정도는 좀 몸을 휴식을 하면서 지들끼리 장난도 치고 물도 마시면서 몸도 식혀야 된다. 그 말씀을 이번에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른 작업장인데 뽀얘 살색빛에 하얀 백색이 이게 뽀얘 이게 맞다는 거지. 아까처럼 검붉은 게 아니라 이렇게 뽀얘야 된다고. 이 CCTV 화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돼지라고 생각 안 하는데. 뽀야죠. 정말 만화 속에 나오는. 네. 정말 이런 게 기본이고 그분이 또 얘기하는 게 여기를 얘기하더라고. 계류장에서 전살기 네. 전기 충격을 줄 때에 이제 몰이를 해서 갈 때 분명히 돼지에게 몰이를 할 때 돼지끼리 올라타거나 그리고 그 장치에 머리를 탁 집어넣을 때 일단 머리를 잡아야 돼. 안 보셨어요? 전설기는? 네,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안 보여주셨어요? 네, 저 부경 갔는데 부경은 CO2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럼 예. 못 보겠다. 그러면은 전살기 올라탈 때 좀 올라타도록 뭔가 충격을 줘야 돼지가 네. 팍 할 거 아니에요. 올라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옆에 이제 망이 있을 거고 그럼 위에도 망이 있을 거고 이게 둥그런 망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돼지가 이렇게 이게 계속 가는 걸 보고 그랬을 때 돼지가 돼지끼리 올라탔을 때 이런데 등 부분이 통로에 찐다는 거지. 몰라서 찌거나 그 어떤 충격에 전살기 올라탈 때 찌거나 거기를 의심하시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자꾸 저런 게 태반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쪽 면이죠. 농가분들이 이제 돼지를 정말 잘 키웠어. 자식처럼 잘 키웠는데 아까 뭐 운송 차량에서의 어떤 그런 거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곳에서 좀 약간 대우를 좀 잘못받았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런 걸 보니까 항상 얘기를 드려요. 피드백하고 한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고쳐보시면 어떠냐. 왜냐면 같은 값이면 그분들도 마음은 같잖아요. 좋게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상처 입은 돼지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이런 돼지는 실제 어디 브라질이나 칠레나 지금 우리나라는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몇몇 전점에서 하나 봐. 돼지를 걸어놓고 전시 효과로 네, 저희 함양에도 그런 정비점 있습니다. 그래요? 발굴을 보여준다는 네, 거야. 이분치 들고 하고 아예 통일을 해서요. 그래. 보여줘요. 그래 네. 쇼를 한대. 네, 그래서 효과적거든요. 그 돼지래 이게. 그러니까 쇼를 하는데 등에 상처 있고 검붉고 그러면 저거 뭐예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아주 돼지. 깨끗하고 뽀얗고 진짜 돼지 머리도 웃는 얼굴을 한 여기 참고 동물복지농장 도축장이에요. 동물복지 인증받은 도축장이고
잘하고 계세요 정말. 부장님 근데 계류장들은 다들 도축장에서 계류장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아, 하죠. 근데 그 물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씁니까? 샤워 개념으로 보셔야 돼. 물이 그 돌아요. 어? 계류장 물 바닥에 있는 물이 올라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내리고 밑에는 그냥 흘러나가는 거지. 걔네들이 돈 아까워서 많이 안 쓰지 않을까요? 잘 쓰니까. 아이, 설마 그러겠어요. 물을 아까워하겠어. 나 보면 도축장들 다들 뭐 적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뽀얀 되지. 뽀얗죠. 예. 네. 자 처음에 오면 이런 상태. 좀 음. 막 오물 묻어 있고 뭐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지금 화면이 좀 번졌는데 아까처럼 아, 2시간 정도면 얘네들이 막 부딪히고 놀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뭐죠? 여기 이렇게 체인 있죠. 네. 체인 같은 게 이제 천장에 이 옆구치도 있는 건데 음.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샤워하면서 물이 맺히니까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빨아면서 논다는 거죠. 아. 쇠사슬이 또 차갑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를 이렇게 하시다가 아이스크림 먹는 맛이라고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놀면서 아. 지네끼리 빨아먹고 부딪히면서 묻어있던 것들이 상당 부분 씻겨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깨끗해지는 게 정말 좀 2시간 계량을 이유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있더라고. 아무리 깨끗하게 온다고 해도 좀 더럽거든요. 막 묻어있고. 근데 2시간 정도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쉬면서 겉에 있는 것도 때도 벗기고 좋은 것 같아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저 계량하면서 2시간 동안 저끼리 싸우는 것도 있었다니까. 토지. 여기서? 네. 놀기 바빠서 안 써올란가? 글쎄요. 제가 차를 타고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싸울 것 같은데. 일단은 가서 지금까지 돼지 키우시면서 알잖아. 당일에 놀았다고 죽는 초기는 건 싸우지만 네. 얘네 같이 컸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차에 실을 때는 또 골라서 다른 실으니까요. 방, 네. 다른 아, 방에서 몰라 끼리- 싫어? 네. 거기서 맛있거든요. 이미 서열 끝난 거 아니야? 차에서? 차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겨우 있다가 내리면 또 한다고? 아니, 차는 빽빽해서 이게 거기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여기라고 안 그러겠냐고. 이것도 저도 뭐 무조건 빽빽한 빽빽한-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항상 가면 당일에 죽는 놈은 없더라고요. 혹시나 뭐 문제가 생겨서 다음 날 죽는 놈은 가끔씩 나왔었어요. 계류를 시키고, 네. 전날 이렇게 보내고, 출하고 다음날. 그러니까 부장님 말대로 그날 계류하고 도축할 때까지는 죽는 놈은 전혀 없어 보여 지금까지. 그러면 밤을 새면서 이제 온도 변화라든지, 네, 그런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데 먹이라든지, 이제는 힘 좀 비축했으면 쌀만하지. 네, 그때 그 밤에 싸우든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너무 길어도 안 돼요, 네. 사실은. 너무 쉬어도 엄한데 또 에너지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기르장 가면 저렇게 빡빡하게 가는가 봐요, 사이즈는. 이게 칸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굳이 넓게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넓게 안 두면은 투대가 그러니까 있어서- 칸이 이제 옮기면서 이제 이쪽에서 내린데 이제 쭉 하면 또 이제 또 칸 옮겨서 이쪽 아니 옮겨놓고 근데 또 40개 출하하는 농장도 있을 거고 80개 출하하는 농장도 있으니까 40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다. 거의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뭐 대형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조그만 작업장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40개 운송해서 단가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사분한테 드리는 돈하고 40개에서 하는 거랑 80개에서 돈을 드리는 거랑 한 번에 옮기는 게 차이가 그렇죠. 큰데 그렇다면 농가도 손해고. 그렇죠. 물론 배장업계를 보낼 수 있긴 하겠